안녕하세요. 포근한 책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하셨죠?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잠시 기대어 보세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특별한 이야기, 그 여자 은자 씨의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대체 뭐랍니까? 한 평생을 함께한 남편보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마음을 흔든 남자에게 더 끌렸던 죄 많은 여자 은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속에 묻어둔 가장 뜨겁고도 슬픈 비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후회는 진심일까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챕터를 펼쳐봅니다. 70년 인생의 가장 뜨거운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이 다 뭐랍니까?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요.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흐르고 흘러 거울을 보면 늘 깜짝 놀랍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 낯설기만 합니다. 후회도 많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치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 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잔소리가 먼저 나왔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투박한 행동으로 마음을 전했으니 그 모든 시간이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딱 한 번 만석 씨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만석 씨와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뜨개질을 하는 저와 신문을 보는 만석 씨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이제 익숙합니다. 며느리가 사다 준 뜨개실을 풀었다 다시 감기를 반복합니다. 만석 씨의 잦은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깰 때면 무심코 툭 던지는 말이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허리가 시큰하네. 나 좀 주물러줘, 은자야. 아이고, 웬일로 남의 손이 그리워. 허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요. 병원을. 아, 참나. 밥 타령, 병원 타령. 늙으니까 아주 잔소리만 늘었어. 늙은 마누라는 이래서 싫은 거야. 어머, 늙은 마누라. 그럼 젊은 여자라도 데려와 살든지. 나도 이제 힘들다고요. 서로에게 쏟아낸 말들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전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만석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방문을 바라보다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만석 씨는 들고 있던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신문 귀퉁이에는 오늘이 결혼 50주년이라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지나간 50번째 기념일. 우리의 사랑은 대체 언제부터 이토록 무미건조해졌을까요? 만석 씨와 저는 읍내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습니다. 만석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만났던 어느 겨울날 제 손이 시려워 호호 불고 있었더니 만석 씨는 말없이 자신의 털장갑을 벗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손은 괜찮아. 은자야, 내 손은 소중하잖아. 그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마음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름날에는 땡볕 아래서 밭일하는 저를 찾아와 보리차를 건네며 시원하게 마시게 하고는 제 얼굴에 땀방울을 손으로 닦아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며 그리움을 달랬고 가끔 읍내 다방에서 만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온통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만석 씨는 늘 제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저는 그의 사랑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 만석 씨가 군대에 가던 날 저는 읍내 기차역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가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 씨는 저를 꼭 끌어안고는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자야, 울지 마. 금방 다녀올게. 너만 나 기다려주면 돼. 돌아와서 우리 결혼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차는 야속하게도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만석 씨가 준 낡은 시계뿐이었습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고 외로울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는 참 외로웠습니다. 만석 씨의 편지에는 늘 몸 건강히 잘 지내라는 말뿐이었어요.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저 안부를 묻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고단했고 편지 한 장으로 버티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읍내에 심부름을 나갔던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처마 밑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죠. 그때였습니다. 낯선 청년 하나가 제게 다가와 우산을 건넸습니다. 비 맞지 마세요. 이 우산 쓰세요. 그가 바로 준호였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그는 제게 세상의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서 만석 씨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하고 섬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제가 얼마나 예쁜지, 제 눈동자가 맑은 호수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은자 씨는 무슨 색을 좋아해요? 만석 씨는 제게 은자야라고 부르기만 했었는데 준호는 제게 은자 씨라고 존대해주며 제 취향과 마음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은자야. 너에게는 만석이가 있어. 흔들리면 안 돼. 수없이 다짐했지만 외로운 제 마음은 자꾸만 그의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읍내 책방 앞에서 저는 다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피하려 했지만 준호는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은자씨. 혹시 그림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화실에 따라갔습니다. 낡은 화실에는 준호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걸린 그림 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은자 씨의 눈빛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뭔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그 슬픔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석 씨는 제게 힘내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제 슬픔을 알아봐 주었던 것입니다. 준호와의 만남은 제게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만석이의 여자 은자가 아니라 나 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제 마음에 피어난 이 알 수 없는 감정이 만석 씨를 향한 죄책감과 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만석 씨의 편지를 읽으며 이건 아니야 하고 속으로 외쳤지만 낮이 되면 준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 씨, 저는 만석이의 여자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준호는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은자 씨. 하지만 제게도 은자 씨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제게 마지막 그림을 그릴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 은자 씨의 진짜 웃음을 담은 그림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원래 이렇게 길고 고독한 것이었을까요? 읍내 기차역에서 만석 씨를 떠나보낸 후 저는 하루하루가 시계 초침처럼 더디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석 씨는 약속대로 제게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읍내 우체부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건넬 때면 저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보물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만석 씨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자야, 몸 건강히 잘 있거라. 밥 잘 챙겨 먹고. 나는 무사히 지내고 있다. 걱정 말고. 짧고 투박한 글씨, 무미건조한 안부. 행여 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을까? 몇 번이고 편지를 들여다봤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종이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만석 씨는 제게 평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었지만 편지 속의 그는 그저 멀리 있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밭일을 하다가도 혼자 저녁을 먹다가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아니, 만석이는 그럴 리가 없어. 그냥 표현이 서툰 것뿐일 거야.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저 자신조차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땡볕 아래서 밭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그저 만석이의 여자, 누구네 집 며느리로 불리는 것이 당연해지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삶의 어두운 풍경 속으로 한 줄기 빛처럼 준호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읍내 시장에 장을 보러 갔던 날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저는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나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온 준호는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우산 쓰세요, 은자씨. 비에 젖으면 감기 걸립니다. 제 이름까지 알고 있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슬픔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석 씨는 제게 힘내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제 슬픔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섬세한 말들은 만석 씨의 투박한 편지로는 절대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읍내 책방에서, 다음에는 낡은 화실에서. 저는 매번 이러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화실은 저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만석 씨와 저는 읍내 다방에서 만나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준호는 제게 그림을 보여주고 시를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그림들 속에서 제가 모르는 새로운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은자씨. 준호가 가리킨 곳에는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 표정, 제 눈빛, 제 어깨의 곡선까지 마치 준호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린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은자씨의 눈빛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뭔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그 슬픔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석 씨는 제게 힘내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제 슬픔을 알아봐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서 저를 그려주는 사람, 제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위해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자 씨의 진짜 웃음을 담은 그림이요. 슬픔이 없는 오직 행복으로만 채워진 당신의 웃음. 저는 제 삶에서 그런 웃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준호는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읍내 외곽에 있는 비밀의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담쟁이 넝쿨로 덮인 낡은 철문 안에는 작은 연못과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저와 은자 씨만 아는 비밀의 장소예요. 이곳에서만큼은 만석 씨를 기다리는 은자 씨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 은자로만 존재하세요. 준호는 제게 만석 씨와는 다른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만석 씨에 대한 죄책감과 준호에게서 느끼는 설렘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 돼, 이건 죄야라고 속으로 되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그와 함께 그 비밀의 정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만석 씨를 향한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준호의 따뜻한 눈빛은 저에게 이 모든 것은 죄가 아님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석 씨가 줄 수 없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채워주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고 제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제게 그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 이별을 고할 때 저는 현실의 차가운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읍내로 돌아가는 길, 저는 준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만석 씨의 여자예요. 우리는 이제 그만 만나요. 제 말을 들은 준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자 씨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제게 마지막 그림을 그릴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 은자 씨의 진짜 웃음을 담은 그림을요.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그림을 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석 씨가 군대에서 돌아오면 저는 다시 만석이의 여자 은자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우리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남긴 마지막 그림, 은자 씨의 진짜 웃음이 담긴 그림을 뒤로 하고 저는 만석 씨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준호 씨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지만 현실에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만석 씨를 향한 미안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석 씨가 군대에서 돌아온 날, 저는 읍내 기차역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그의 환한 웃음에 저는 안도했지만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왠지 모를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자야,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감정은 이미 준호 씨에게 뺏겨버린 뒤였으니까요. 만석 씨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좋은 다방에서 차를 마시게 해주고 제게 예쁜 꽃신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성의에 환하게 웃어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만석 씨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거대한 검은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저를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만석 씨는 저의 변화를 눈치챈 듯 은자야, 너 무슨 일 있는 거냐?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야, 힘내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억척스러워졌나 봐.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 씨는 제 말을 믿어주는 듯 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만석 씨의 말대로 시골의 작은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사랑스러운 딸 미정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과거는 잊고 만석 씨와 미정이에게만 충실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만석 씨는 좋은 남편이자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향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도 미정이의 재롱에 모든 피로를 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만석 씨에게 냉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좋아하는 찌개 끓여줄게. 됐어요. 피곤한데 그냥 자요. 만석 씨가 다가와 손을 잡으려 해도 저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석 씨의 눈빛은 흔들렸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준호 씨와 보냈던 시간을 만석 씨에게 모질게 굴면서 속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끔 저희 집을 찾아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사다 준 뜨개실을 가지고 만석 씨와 소소하게 다투었던 그날, 미정이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어? 아빠가 그렇게 싫어? 미정이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방에 있는 오래된 상자 좀 봐봐. 내가 아빠 결혼 50주년 선물 찾다가 우연히 봤는데 미정이가 건넨 것은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대. 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낡은 종이 위에는 만석 씨의 서툰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만석 씨가 입대했던 그 해, 그는 매일 저에 대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를 만났던 날 이후에 제 감정 변화까지 그는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자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다. 걱정된다.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은자가 휴가 나온 나에게 웃어주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혹시 내가 모르는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 하지만 나는 은자를 사랑한다. 내 아이를 낳아줄 은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제가 준호 씨를 만났던 그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오늘 읍내에서 미수라는 아이가 은자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은자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든다. 만일 그 사람이 은자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만석 씨가 썼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은자야, 나는 괜찮다.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하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던 만석 씨. 저는 그에게 죄책감으로 모질게 굴었지만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상처를 보듬고 그 아픔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일, 저는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는데 그는 평생을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붙잡고 저는 만석 씨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떨렸지만 만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손가락이 제 손 위에서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제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이기심과 상처를 보듬어 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비밀로 품고 살아온 저의 과거를 만석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내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해하며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